네, 안녕하세요. 베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 구하실 때 등기부를 많이 못 보시더라고요. 예, 이게 왜 제가 느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전세집을 구했는데 등기부를 볼 줄 모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같이 이제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그쪽 부동산 말만 믿고 할 수 있겠죠? 예. 그쪽에서 속이지 않는다면야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속인다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략적으로 등기부 보는 방법, 크게 중요한 것들만 보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제가 등기부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공장 등기부예요. 공장 등기부여가지고 제가 왜 공장 등기부를 들고 왔냐? 일반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 갑구라든지 이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뭐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뭐 몇 평인지, 주소가 뭔지, 지목이 뭔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예,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매매가 이루어져서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넘어갔는지, 뭐 주소를 바꿨다거나, 뭐 이름을 바꿨다거나, 제 집인데 제가 만약에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요. 등기명인 표시명령으로 해서.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가등기, 가압류 이런 부분도 갑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 이제 돈 빌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뭐 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표제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갑구를 보셔야 돼요. 갑구, 을구를 보셔야 되는데 갑구에 보시면은 자,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죠? 네. 자,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갖고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3번, 4번, 5번 있고 여기는 2-1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7번 있고 7-1번이 있어요. 자, 이게 순위번호라는 건데요. 순위번호라는 건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등기법에서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7-1번, 9번이 붙죠? 예, 9번이 붙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되거나 그 7-1번이라는 거는 7번에 대해서 뭔가 변경될 때 7-1번을 붙여서 순위를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본번으로 붙어요. 1번 A 소유, 뭐 소유권 보전 등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예, 소유권 보전. 예, 그리고 2번 매매, A가 B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2번 매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없겠죠. 예, B가 팔아야지 3번이 생기는 거예요. B가 만약에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3번 매매 하면서 소유자가 C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B가 개명을 했어요. C가 개명을 했어요. C가 개명을 하면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홍길동인데 개명을 해갖고 홍길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3번으로 놓고 바꿀 거냐? 아니죠. 3번 홍길동 3-1 하고서 이제 등기 원인에다가 등기명인 표시명령 해가지고 홍길순으로 3-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번과 똑같은 순위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권 이전은 그냥 보시면 돼요. 네,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자, 5번 가등기, 3번 가압류, 말소. 이게 왜 그러냐면은 3번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죠. 3번을 말소하려면은 본등기로만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본등기로만 말소를 할 수가 있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가압류가 들어갔는지 뭐 가등기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가등기 가압류가 들어간 것들은 웬만하면은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잔금을 치르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임차나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보증금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집은 그냥 아무리 싸게 나왔어도 그냥 거르세요. 그냥 거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을구를 이제 가장 중요한 을구로 가볼게요. 갑구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그런 것들, 경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거 들어간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갑구에 매매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저에게 뭐 사진을 보내주시든가 팩스를 보내주시든가 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을구를 볼게요. 자, 을구. 자, 1번 근저당 설정. 그리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1번 근저당 설정 1-1번 1번 근저당 변경 1-2 1번 근저당 변경. 자, 변경으로 가는 것들은 다 9번이 붙죠? 예. 1-1 1-2 붙죠? 2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라는 게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예. 말 그대로 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린 거죠. 예. 2번 근저당 설정. 3번 1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1번 근저당 설정이었죠? 자, 한번 볼게요. 채권 최고액 금 5억. 자, 5억을 빌렸어요. 자, 근데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이 뭐냐? 아니, 채권 최고액 5억인데 5억을 빌리면 빌린 거고 왜 최고액이라고 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 여러분들께 1억을 빌려주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받는 돈은 1억이에요. 하지만 등기에 찍히는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 찍혀요. 120%를 담보로 잡아요. 네, 담보를 120% 잡아요. 그만큼 은행이 위험 부담을 줄여서 갖고 가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등기에는 1억 2천을 설정을 해놔요. 만약에 네가 1억을 안 갚을 경우에는 나는 이 건물을 경매에 붙여갖고 1억 2천만 원을 갖고 가겠다. 이자까지 쳐서 경매 실행 비용이랑 뭐 이런 것까지 쳐서 1억 2천을 갖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 한번 볼게요. 1번 5억 빌렸고요. 2번 6억 5천 빌렸어요. 6억 5천이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5억 한 6억 한 5억 7, 8천 빌렸겠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대충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1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자, 5억을 갚은 거죠. 뭐 대략적으로만 한 4억 1천 2천 빌렸을 거예요. 예, 그거 갚은 거예요. 갚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는 설정 등기 말소라고 해놓고, 자, 1번 지웠죠. 예, 이걸 주말했다고 해요. 예, 지운 거예요. 그리고 2번 근저당 설정도 지워졌어요. 예, 밑에 4번 보면은 2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근저당 설정도 주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5번 근저당 설정, 6번 근저당 설정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는지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예,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등기부라는 게 그 부동산에 대한 역사책과 비슷한 거예요. 예, 역사책과 비슷한 거여서 등기부만 이렇게 대충 쭉 봐도 아, 이게 어떤 일이 있었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빌렸냐? 1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렸고요. 2번은 한빛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는 1번 1999년에 해지했고요. 그리고 2번은 2000년 12월 16일에 했습니다. 자, 근데 2번 근저당 등기 말소가 2000년 12월 16일 날 해지를 했는데 5번 근저당 설정은
2000년 12월 16일 날 설정 계약을 했어요. 해지하자마자 다시 돈 빌렸죠? 자, 채무자를 볼게요. 주식회사 신한하이테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한빛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갈아탄 거죠? 그쵸? 예, 뭔가 이자율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갈아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근저당 설정인데요. 이것도 자, 신한은행에서 18억 빌렸네요. 그리고 6번 근저당권 변경 해서 등기 원인이 회사 합병이에요. 회사 합병. 자, 어딘가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7번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했네요. 그리고 8번 근저당 설정 했는데 말소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설정을 했어요. 신한은행으로 빌렸어요. 그리고 또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번엔 개인한테 빌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다 근저당 설정하고 뭐 다시 담보 추가하고 다시 설정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순위 번호가 결국에는 18번까지 갑니다. 18번까지 가는데 자, 뭐를 보셔야 되냐? 이렇게 을구를 보시면은 말소한 게 보여요. 예, 말소한 게 보이죠? 자, 아까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말소했죠? 자, 5번 근저당도 말소했고요. 6번 근저당 말소했고 8번 근저당 말소했고 9번 근저당 말소했어요. 자, 그럼 뭐가 남냐? 5번 그리고 13번 말소하고 14번 말소하고 15번 말소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장만 보시면 돼요. 다 말소를 했으니까 마지막 장에 근저당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예. 20억짜리 하나랑 얼마죠? 예, 20억짜리 하나랑 6억짜리 하나 총 26억 채권 최고액이 26억이죠? 그럼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돼요. 26억을 빌렸는데 이 공장 재단의 가격이랑 근저당 설정 비율이랑 어느 정도 무리수가 있는지 26억을 빌렸어요. 근데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이에요. 토지랑 건물이랑 합쳐갖고 50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거겠죠?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뭐 한 많게는 80%? 네, 80%까지도 안전하다고 봐요. 저희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얻으시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게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안에 총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갖고 5억이에요. 좀 많긴 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할게요. 5억 보증금이 5억이에요. 월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낸 보증금이 5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근저당이 1억이에요. 돈을 1억 빌렸어요. 그럼 6억이죠. 그러면 10억에서 6억 빼면은 4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4억이 남는데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할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보증금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4억이 남았는데 여러분 보증금이 만약에 뭐 2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4억에서 2천만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세라는 거는 월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는 권리의 한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는 그때 기준으로 등기부가 깨끗하면은 여러분들이 1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1순위가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뭐 그 전까지 뭐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로 내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나의 보증금보다
네, 살짝 잘렸는데요. 남아있는 보증금이 작냐 크냐 요것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세대출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이 기본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7등급 이상 7등급 이상이니까 뭐 1, 2, 3, 4, 5, 6, 7까지죠. 예. 거기까지 있고 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보증보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보증협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해줘요. 예. 보증 90%, 신용 10%로 진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만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보증을 기본으로 되는 대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증서를 신청을 해서 금방 나와요. 보증서류는 여러분들 뭐 등본, 초본, 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제출하면은 보증서류는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게 가능하시고요. 알아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얻으신다 그러면 전세 금액의 5%는 계약금으로 걸으셔야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 은행마다 이자율은 뭐 대부분 다른데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4%대, 예, 3% 후반대에서 우대 받으면은 3% 후반, 뭐 우대를 안 받으시면은 4% 중후반대 이렇게 가시는데 평균적으로는 4% 초반대에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이 뭐 자금을 쓰는 용도가 아니라 바로 임대인이나 뭐 집주인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대출이라고 은행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쉽게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라든지 뭐 제가 이제 등기부 보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도 뭐 인천 쪽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은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예, 뭐 지점장님들도 제가 많이 알고 하니까, 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베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